자, 삼국시대의 이제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는 50쪽부터 65쪽까지 내용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건국, 자, 고구려의 고구려의 성립은 부여계통의 그 이주민과 압록강 유역의 토착민이 연합해서 이렇게 졸본이라는 그 지방에 건국하게 됩니다. 졸본은 이제 산악지대예요. 워낙에 이제 고구려 쪽은 산이 많다 보니까 산악지대인데 그 산이 많다 보니까 이제 외적의 침입에는 좀 유리하고요. 근데 농사는 이제 적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국내성으로 이제 도읍지를 옮기게 되는데요. 그 도읍지는 이제 국내성은 그때는 이 졸본보다는 물산이 여러 가지 물질적인 거나 거기서 땅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풍부하고 또 만주와 동해안 지역도 연결할 수 있어서 국내성이 졸본보다는 더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성장 과정을 보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왕이 태조왕이에요. 이 태조 자체가 처음에 등장하는 왕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태조왕 때는 우리가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 중앙집권국가라는 거는 중앙에 있는 왕의 힘이 막강할 때를 말하는데 그때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을 뽑기도 하고 중요시 하는데요. 거기를 좀 알아봅시다. 그러면 고구려는 태조왕이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백제를 이따가 보게 되면 고이왕이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 되겠습니다. 신라는 내물왕. 그래서 문제에서는 태조왕, 고이왕, 내물왕의 공통적인 특징을 말하여라. 그러면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고국천왕은 부자상속이 알죠? 왕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거예요. 부자상속을 했고 왕위 계승을 확립했고 또 이 지역을 오부로. 자, 고국천왕은 오부라고 이제 그 행정 단위를 개편을 했습니다. 방위의 단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을 했었고 또 미천왕은 중국의 낙랑군이라는 이제 군을 이제 무찔렀고요. 그 다음에 대동강 유역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국원왕은 전현의 침략을 또 받았고요. 또 백제의 전성기가 근초고왕 때예요. 그때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전쟁 중에 죽게 됩니다. 그 왕이 고국원왕이 되겠고요. 소수림왕은 정말 중요해요. 소수림왕 하면은 불교 수용을 한 왕이다. 그래서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태학이라고 하나의 대학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육기관으로 중앙에 설치한 교육기관으로 귀족 자제들만 입학해서 유학 경전, 중앙 집권 정치체제에 적합한 그런 관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태학을 설립한 왕이 누구냐? 그럼 소수림 왕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율령반포, 율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법입니다. 예. 그래서 행정법, 형법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막강한 왕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율령 반포를 했다. 이렇게 외워주시고 이제 고구려의 정치 체계는 이제 중앙 정치는 어떤 정치를 했느냐면 귀족 중심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귀족 회의가 있는데 이 유명한 고구려의 귀족 회의는 제가회의입니다. 그때의 대표 수상이 대대로 요거 꼭 외워주세요. 제가회의 대대로 요게 하나씩 매칭해서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귀족회의가 있는 반면 제가회의가 있는 반면 백제의 귀족회의는 정사암회의입니다. 정사암회의는 이런 바위에서 중요한 국가 정책을 의논하고 했다 해서 정사암회의고 그때의 수상은 뭐냐? 상좌평이라고 합니다. 요거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라의 귀족회의는 화백회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때의 수상은
상대 등이 이제 최고의 권위로서 이 상대 등이 이제 회의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이제 행정구역은 수도는 5부로 나누었고 지도가 아니라 지방은 5부로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거 꼭 외워주시고 이제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지방 행정을 처리했다. 이것도 하나의 이렇게 행정구역을 정비함으로써 중앙 집권 체제로 운영하는데 편리함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백제로 넘어가 볼게요. 백제는 이제 한강 유역에서 빠르게 발전하게 되는데요. 백제의 성립은요. 얘는 이제 부여와 고구려에서 내려온 이주민과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이 이제 건국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고구려와 연관성이 되게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송파구 서울에 있는 석천동 돌뭉지 무덤과 고구려의 압록강이 있는 고구려의 무덤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고구려와 관련성이 깊다. 백제 건국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도읍은 위례성. 오늘날 위례성이 잠실 쪽에 있는 거기 위례신도시 쪽 있죠? 그쪽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까운 지역 위례성. 한강 유역의 백제 초기 도읍지였습니다. 여기는 기름진 평야, 해상교통도 편리하고 그래서 지리적 이점을 많이 이용해서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제는 초기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마한의 소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초기에 성장했고요. 백제의 발전은 이제 고이왕이 아까 뭐랬죠?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거 외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이왕 때 이제 법령을 제정하고 이제 법령은 그다음에 정복 활동을 이제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제의 유명한 왕은 근초고왕 4세기 때 우리 백제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4세기 때 백제는 그림을 잠깐 보게 되면은 여기요. 백제가 이렇게 여기 지역이 백제입니다. 이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고 여기랑 교류를 많이 했다. 일본과도 교류를 하고 요소지방 동진과도 대외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백제 전성기라고 여기는 이때 4세기 때 백제 세력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왕은 근초고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복 활동, 그렇죠. 마한의 이제 남은 세력 가야 이런 것들을 마한의 남은 세력을 근초고왕이 통합하고요. 그 다음에 낙동강 그쪽 지역의 가야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황해도 일부도 또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근초고왕 때문에 이제 고구려의 고국 원앙이 전사하게 전쟁 중에 죽게 되죠. 그렇죠? 외교 활동을 보자면 근초고왕 때는 중국의 동진, 가야, 외와 교류를 했다. 특히 칠지도라고 7개의 가지가 달린 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랑 교류를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류왕은 4세기 후반인데 백제의 침류왕은 불교를 수용한 왕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불교를 수용했다. 여러 가지 신앙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부족 국가였으니까. 근데 이제 대표적인 불교를 수용함으로써 중앙의 힘을 키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백제의 정치 체제를 보면은 백제도 이제 귀족 중심의 사회였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정사함 회의를 했다. 정사함이라는 바위에서 무슨 회의를 했대요. 또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정사함 회의를 했고요. 운영하는 수상은 상좌평이다. 그래서 외워주시고요. 여기도 이제 행정구역을 수도는 5부, 지방은 5방 이렇게 나누어서 행정구역을 체제를 완비했고요. 그리고 지방에는 중앙에 이제 파견한 관리가 지방 행정 업무까지 다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라 삼국시대, 신라는 삼국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체제를
성립했습니다. 신라의 성립은 신라는 뭐 진안의 소국 중에 하나인 사로국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격거세가 여러 촌장의 추대를 받으면서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초기 성장은 여러 세력이 이제 연합으로 건국하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여러 이제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쳐가지고 중국의 문물을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체제 정비와 국가 통합이 좀 늦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라 초기에 이제 내무랑을 보면 이 내무랑은 아까도 말했듯이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왕의 칭호를 마립간으로 고쳤습니다. 예, 정복 활동도 했고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도움으로 왜군을 격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주에 있는 그 무덤에 청동이 이게 출토가 됐는데 거기 이제 광개토 대왕이라는 이름이 새겨졌다는 걸 봐서 아 신라 때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정치 체제를 보면 귀족 중심의 정치를 했다고 아까도 했듯이 귀족 회의로서 화백 회의가 있고요. 그때 수상은 상대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행정구역도 6부 5주 이렇게 신라도 이렇게 지방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었고 또 지방은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고 골품제도 엄청 중요합니다. 신라의 신분 제도. 예, 골품제도는 이 형성은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정복하거나 통합한 지역의 부족장을 중앙 귀족으로 편입하고 부족장의 세력에 따라 등급을 서열을 결정합니다. 성골, 진골 이렇게 골제와 육두품. 육두품은 이게 좀 위로 올라가는데 제한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국시대 이제 발전에 이제 가야를 보면 고구려. 자, 고구려 때 광개토 대왕을 볼게요. 배경은 광개토 대왕의 영토가 많이 확장됐죠. 그 영토 확장을 알 수 있는 거는 광개토 대왕 릉비 이 무덤에 이제 큰 돌로 이렇게 새겨놓은 걸 보고 거기에 이제 나와 있다고 합니다. 남쪽은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했고 내무왕의 요청으로 신라에 침입한 왜도 격퇴해 주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그 신라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다. 그리고 북쪽에는 만주 남부 지역도 차지했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광개토 대왕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합니다.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고요. 이제 장수왕을 보면요. 남진이 뭐예요? 남쪽으로 진격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친하게 지내니까 북진보다는 남진으로 이제 장수왕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도를 이제 평양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원래 국내성이었다가 이제 평양으로 남쪽으로 이제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양의 지리적 이점이 있다는 거죠. 왜? 여기가 이제 물산이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 풍부하고 바다 진출하기에 유리하고 그리고 신라 백제에 대응하기에 편리하다. 그래서 이제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수왕의 영토 확정에 보면 남한강 유역으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영토가 확정이 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사실은 충주 고구려비 이 무덤의 비석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이제 강국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백제를 볼까요? 백제는 이제 광개토 대왕의 이제 공격으로 이게 백제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는 이제 그 한성에 있는 수도를 뺏기고 장수왕이 공격함으로써 웅진으로 수도를 바꾸게 됩니다.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송왕 때는 뭐 신라 왕실과 혼인해서 대항을 했고요. 신진 세력도 등용을 했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무령왕의 노력을 보면요. 22담루를 설치합니다. 이거는 지방의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중앙 집권을 강화하려는 왕의 힘을 펼치려는 그런 목적이 담겨 있는 거다라고 알아주시고 중국의 남조의 양과 활발한 교류를 했다. 그거는 이제 문영왕릉. 자, 문영왕릉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문영왕릉을 보면 중국의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많이 이제 흡사하다. 중국의 남조의 그런 양식과 비슷하다.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웅진으로 갔다가 또 우리 또 이제 사비로 또 사비로 이제 웅진, 사비로 또 이제 옮기게 되는데요. 성황이 넓은 평화와 강을 끼고 있는 사비, 오늘날의 부여입니다. 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황은 국가 체제를 재정비하고, 그 대내적으로는 22부의 실무관청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교류하고 외에 불교를 비롯한 선진 문물을 전파하게 됩니다. 성황. 그리고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성황의 신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관산성 전투에서 성황이 전쟁 중에 죽게 됩니다. 예, 신라와의 관계가 또 약화가 되는데요. 낮에 신라와 백제 동맹이 이제 결렬이 되면서 고구려 또 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신라의 이제 한강 유역 차지를 보면은 지중왕 때는 국호와 왕호를 제정하게 되고요. 제도를 정비하고 이제 지중왕 때는 농업 생산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우경을 보급하고요. 또 영토 확장을 했다. 법흥왕은 체제를 정비하고 율령을 반포했다. 율령은 법이라고 했죠. 불교를 공인했다. 2차 돈이 순교함으로써 불교를 공인한 왕 하면 법흥왕. 비읍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토 확장은 김해의 금강가야까지 병합했다. 연호는 건원을 사용했다. 법흥왕 이렇게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진흥왕의 영토 확장을 보면 체제 정비를 하였고 한강 유역을 장악했습니다. 백제 성왕과 연합을 하였고 고령의 대가역도 병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공격하고 정복한 지역에는 비석을 건립하고 단양 진흥왕 때 말하는 거예요. 단양 신라 적성비 4개의 순수비를 건립해서 진흥왕이 이제 어디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고요. 그림을 보면은 이제 4세기 때는 어느 왕인지를 알아야 돼요. 백제의 전성기 어느 왕? 네, 근초고왕. 그 다음에 고구려의 전성기 장수왕. 그 다음에 신라의 전성기 진흥왕. 요거의 특징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